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제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 비트코인의 최저 시세,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비트코인의 2025년도 최고점 가격을 저는 2억 5천, 그러니까 아무리 못 올라도 2억 5천은 갈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관점 변경에 대한 의향은 없고요. 기존 관점을 변경할 의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미 지난주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증폭시키려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들의 목적은 결국은 다 선물 대회였어요. 물론 그런 인간들이 많은 13.5%를 선동을 해줬기 때문에 숏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끝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서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돼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무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그래픽을 통해서 아마 궁금증이 물밀듯이 밀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짧고 지루한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마도 짧고 지루한 영상을 제가 압축해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2031년에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대략 한 13억 1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상단은 대략적으로 한 17만 달러를 조금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미래학자라도 예측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러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그 밖에 어떤 뭐 사건과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데이터니까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나마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지도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는 게 망망대해서 떠도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쩔코 동생은 거시경제 학자도 또 무슨 경제 석학도 아니지만은 저는 다양한 저런 합리적인 분석의 결과들을 또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정제해 놓은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제해 놓은 데이터들을 또 모아서 제가 한번 또 정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앉아서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필터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팩트를 기반한 또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쩔코 동생의 뇌피셜은 살짝 뭐 한 3방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멱함수 법칙에 대해서 제가 공식은 아무래도 저도 프로그래머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가 사용하는 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공식에 대해서 제가 입을 여기서 뻥끗하는 순간 뒤로 가기 누르실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멱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극단 분포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뭐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수식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는 x의 제곱이다. 그렇다면 fx는 2x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돈 되는 정보를 연구하는 거지 뭐 우리가 수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만 달러면 쩔코님이 보시는 5억보다 한참 미치네요. 네, 일단 제가 보는 어떤 그 기준점은 정확하게는 6억이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서 한 2억 5천만 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꽤나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 값에는 항상 미래에 적용되는 지표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물 ETF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물 ETF를 첨가한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현물 ETF가 이 시장에 없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려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래 이제 기존 투자자의 포지션이니까 거래소를 사용하는데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 기간에 따라서 물론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뭐 일주일, 한 달, 뭐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셨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뭐 아마 이제 저희 채널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이 거래소 이용 기간을 갖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뭐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집이 따로 있고 카드 결제도 되는 집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그 복잡한 그 재래시장에서의 결제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빠삭하게. 저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제 저도 알겠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서는 반드시 현금 결제를 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는 뭐 또 뭐 카드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소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입장과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어찌 보면 주식 시장만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투자의 그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 재래 시장이라는 거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거 뭐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입출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에 무슨 사이클이 있다는데 반감기는 또 뭐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재래시장에서만 파는 닭강정이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팔리고 있다. 그 대형마트가 원래는 미국의 월가 그 지점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홍콩의 대형마트에도 우리 비트코인이 진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과거에 없었던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제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 비트코인의 최저 시세,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비트코인의 2025년도 최고점 가격을 저는 2억 5천, 그러니까 아무리 못 올라도 2억 5천은 갈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 따라서 조금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장기적인 상승에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